FHD 27인치 듀얼 모니터를 잘 사용하던 나에게 어느 날 맥미니가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 화면이 게임 픽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잘 쓰던 모니터는 순식간에 오징어가 되었고, 단화를 보며 마음에 도단한 지름종이에 불을 붙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가즈아! 와트아! 안녕하세요, 플레이백입니다. 용산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구매를 하자마자 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총알 배송이지. 언박싱을 하면서 이 모니터를 구매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고 사진 편집과 영상 편집, 넷플릭스나 유튜브 감상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둘러봤던 모니터들은 49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였습니다. 27인치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던 저에게 적은 기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중반대부터 200만원 초반대까지 비싼 가격은 큰 단점이었고, QH2대와 다를 바 없는 모니터 화질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출시된 지 오래된 녀석들밖에 없었고, 구시의 오버 테크놀로지인가,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 DCI P3 95%라는 색역은 애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둘러본 모니터들은 27인치 4K 모니터 듀얼 구성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주연, 아수스 같은 기라성 같은 서드파티 제품들이 많아서 40~50만원 선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듀얼 모니터는 영화 감상 시 몰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고, 라이트룸 작업할 때는 굉장히 편했지만 영상 편집할 때는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눈에 들어온 모니터들이 40인치 16:9 모니터였습니다. DCI P3 98%의 쓸만한 색역을 지원하고 작업에 좋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5K, 사실상 4K라는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 시 최고라 불리우는 16:9 비율도 마음에 들었고, 과하지 않은 2500R 커브드도 처음 커브드에 입문하는 저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LG와 델 두 가지 선택밖에 없던 상황에서 1년이 지나자 이 둘과 같은 패널을 사용했다는 서드파티 모니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같은 성능이지, 그치? 맞지? 와, 답이 없노. 100만원 초반 사정거리 안의 가격으로 200만원짜리 모니터의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싱크 U400QW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살 때는 뉴싱크 U400QW 밖에 없었는데,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서 크로스오버에서 같은 스펙의 KVM 스위치를 달고 있는 40LG D5K를 출시했습니다. 윈도우 컴퓨터와 맥 컴퓨터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저에게 KVM은 가장 필요한 아이템이라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알리에서 8K KVM을 구매했는데 윈도우 PC에서는 잘 나오는 것이 맥 스튜디오도 맥 미니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반품을 신청했던 상태입니다. 이번 건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두 모델은 리모컨이 같을 정도로 비슷한 스펙이며 무결점 기준 크로스오버의 제품이 10만원 정도 비쌉니다. 두 제품의 차이점은 KVM 스위치의 유무, 포트의 구성이 약간 다르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스피커가 U400QW는 5W가 2개, 40LG D5K는 3W가 2개입니다. PD 충전 출력이 뉴싱크는 90W, 크로스오버는 60W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HDMI 포트가 뉴싱크는 2개, 크로스오버는 1개입니다. 5K의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에서 3840-2160 이상의 화질을 낼 수 없는 HDMI 포트가 크게 의미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두 개나 넣을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두 제품은 같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IPS 패널, 화면 크기 40인치, 공률 2500R, 최대 해상도 5120, 2160, 주사율 60Hz, 밝기 300칸델라, 영암비 1000대1, 색 재현율 sRGB 100%, DCI P3 98%입니다. 그런데 모니터의 스펙이란 게 글자로 써진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색역이 제대로 표현 안 되거나, 밝기가 더 낮게 표현된다거나, 하얀 화면을 볼 때 화면에 얼룩이 보인다거나, PD 충전이 제 속도가 안 나온다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HDMI나 DP 포트가 아닌 C타입 포트로 연결 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맥과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와 모니터와 노트북은 스펙 이상의 것이 꼭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은 가차의 영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뽑기 운이 잘 따라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반품도 안 됩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 마라. 반품은 눈보다 빠르니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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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쿵짝짝 쿵짝짝
라리라리라리. 양품이네? 양품이야. 다행히 양품이었습니다. 마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갑니다. 어떤 분은 손으로 눌렀다가 패널이 부서졌다고 하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살살 달래가며 만져줘야 합니다. 두부처럼 조금만 눌러도 부서질 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아끼는 대가로 모니터를 조금 더 살살 달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G와 델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200만원짜리는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컴퓨터를 켜고 화면만 볼 때는 절대 그 조악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니터 만지작거리면서 살 것도 아니고 모니터는 모니터일 뿐. 보시다시피 저는 모니터를 벽에 붙여놓고 쓰기 때문에 크로스오버의 아이언맨 심장 뒷판 디자인이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하지만 통짜 쇳덩어리 느낌의 받침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엘리베이션도 잘 되고 좌우로 회전도 잘 됩니다. 맥에서 사진과 영상 보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P3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인지 저도 측정해보고 싶지만 측정 도구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색이 가장 정확하다는 아이패드를 가져와서 비교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화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니터의 그린이 조금 더 진하고 아이패드의 파랑이 아주 조금 더 진한 느낌이며 붉은색도 아이패드가 발색이 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피부톤에서 특히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지만 이 정도면 사진이나 영상 편집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리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16:9 40인치 넓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생각만큼 어마어마하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웹창 3개를 띄우면 폭이 살짝 갑갑한 느낌이 있으며 블로그 글 쓸 때 블로그 창, 참고자료 창, 파인더 창, 멜론, 카톡 정도를 띄워두는데 그냥 이 정도면은 알맞게 쓸만하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업무용으로는 역시 27인치 듀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고를 때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조창을 띄워두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역시 라룸에서 사진을 고를 때는 듀얼 모니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고르고 편집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확대를 하지 않아도 디테일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느낌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좌우로 긴 타임라인은 작업자에게 행복과 여유, 속도를 통해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모니터 창도 커져서 리뷰하기도 좋고 스크러빙을 하며 포인트를 찾아내기도 편합니다. 살짝 오른쪽을 비우고 파인더나 탐색기를 두거나 웹을 띄워서 자료를 찾기에도 좋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32:9 모니터가 부럽지 않습니다. 큐베이를 쓰다가 맥으로 넘어오면서 로직도 연습하고 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여유롭고 만족스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용하면서 영화 볼 때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FHD 모니터를 쓸 때는 알 수 없었던 뛰어난 화질이 주는 4K의 선명함과 40인치의 커다랗고 시원한 넓이와 영화 감상의 완벽한 16:9 비율로 최고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볼 때는 좌우로 빈 공간이 생기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감상용으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00 칸델라는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 치고는 너무 어두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터라 큰 문제는 없지만 가끔 영화 볼 때 어두운 장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형광등한 태지다니. 괜찮아, 울지마. 형광등 끄고 보면 돼. 그리고 인터넷 상세 설명 페이지와 설명서에는 PIP 기능과 PVP 기능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메뉴에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전화를 4번이나 하며 펌웨어를 요청했는데도 한 번도 답변이 없었고 결국 기사님과 직접 통화하여 펌웨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되지도 않는 기능을 된다고 버젓이 아직까지 걸어놓고 판매하고 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크로스오버 제품은 잘 될지 10만원만 더 주면 PIP도 제대로 작동하고 KVM 스위치도 있는 크로스오버로 살 수 있었을 것을 내가 왜 살 때는 안 팔다가. 모니터 상단의 발열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다시피 모니터 뒤에 커튼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니터를 켜두고 외출하면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심했습니다. 처음에 일주일은 손도 못 댈 정도로 뜨거웠는데 쓰다 보니 몇 초 정도는 손을 댈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다른 IPS 패널 모니터들도 다 이렇게 뜨거운 건가요? 마무리로 총평하겠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대기업으로 가십시오. 이곳은 너 같은 범생들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영상을 공부하는 학생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넓고 화질 좋은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작업 공간에 당신의 크리에이티브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산다면 옆집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은 일단 다른 집으로 알아보시고요. 그럼 다음 제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